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성돔 낚시용 전유동찌는 B, 2B, 3B 이 세 개의 부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더니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 전유동 낚시도 뭐 빠른 조류, 느린 조류, 또 얕은 수심, 깊은 수심 이렇게 수많은 그 변수와 다양한 낚시 상황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그 찌 세 개로 그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유동찌의 부력과 실부력, 한계부력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B찌가 있습니다. B찌 보면 여기 이제 B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플러스 G2라고 작게 적혀 있죠. 이건 B가 부력이고 G2가 여부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찌는 B 플러스 G2 무게만큼의 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찌 밑에는 B 봉돌 하나, G2 봉돌 하나 물려서 낚시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무거운 봉돌을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력, 실부력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 찌의 실부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볼까요? 보다시피 B 봉돌 2개를 달았는데도 찌가 떠 있고 B 봉돌을 3개 달아야 그때서야 깔아앉습니다. 뭐야, 부력이 엉터리잖아. 엉터리라기보다 구멍찌의 99%가 이렇게 그 표기된 부력보다 많은 실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량 생산하는 공장제 찌의 특성상 부력의 오차를 감안해서 여부력을 넉넉히 주고 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멍찌를 사면은 그 찌에 표시된 부력은 일단 무시하세요. 2만원, 3만원 하는 최고급 찌도 표시된 부력과 실제 부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조에 물을 담아서 그 정확한 실부력을 체크한 다음에 필드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시중에 판매되는 B, 2B, 3B 찌들의 그 실부력을 측정한 그 평균값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B 찌의 실부력은 2B에서 2.5B, 2B찌의 실부력은 3B에서 5B, 3B찌의 실부력은 5B에서 8B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력과 실부력의 차이가 상당하죠. 이렇게 실부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B, 2B, 3B 이 세 개의 찌만 있어도 무봉돌부터 뭐 G2, G1, B, 2B, 3B, 4B, 5B, 6B, 7B, 8B 봉돌까지 폭넓게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전유동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부력보다도 더 무거운 봉돌을 달고도 낚시할 수 있습니다. 왜? 찌 매듭이 없기 때문에. B 봉돌을 2개 달면은 수면에 뜨고 B 봉돌을 3개 달면은 깔아하는 찌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반유동 낚시는 이 찌로 B 봉돌 2개만 달아서 낚시를 할 수 있지만은 전유동 낚시는 B 봉돌을 3개 달고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줄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찌가 봉돌의 무게를 못 이기고 깔아앉지만은 뒷줄을 풀어주면은 찌 구멍을 통과해서 원줄이 술술술술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찌가 수면에 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태의 부력, 즉 뒷줄을 풀어준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찌가 뜰 수 있는 그 부력이 바로 한계부력입니다. 이 한계부력을 이용하면은 봉돌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찌를 교체하지 않고도 전유동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한계부력을 잘 이용하면 잠길 찌낚시까지 동시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적이고도 위력적인 낚시를 할 수가 있죠. 특히 그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이 조경지대를 노릴 때 이 찌의 한계부력까지 좁쌀 봉돌을 물려주면은 그 지류 구간에서는 뒷줄을 풀어주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미끼를 깔아앉히다가 그 이제 본류와 합류되는 조경, 즉 입질이 그 예상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뒷줄을 잡고 빠듯하게 이렇게 풀어주면은 찌가 물속으로 잠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쏙조리를 타게 되는. 그래서 본류에서도 그 미끼가 뜨지 않고 밑밥과 동조되어서 그 입질을 받아내는 굉장히 강력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줄을 풀 때는 전유동, 뒷줄을 잡으면 잠길지, 그렇게 이제 풀고 잡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그 조경지대의 그 종조류 속으로 미끼를
넣는 것이 바로 이 한계부력 전유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 2B, 3B 전유동지의 봉돌 매칭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지 전유동.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거의 표준이죠. 봉돌 없이 목줄로만 깔아앉히는 그 3, 4m 수심부터 B봉돌 두세 개로 그 깔아앉히는 10m 수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수심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지 하나만 있어도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7, 80%를 소용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지는 용도가 많은 만큼 이 크기와 형태가 다른 지 한 3개 정도를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울지 L 사이즈, 그리고 구멍지 M 사이즈와 L 사이즈, 이렇게 이제 3개를 가지고 B지 전유동을 합니다. 기울지는 줄 빠짐이 좋고 구멍지는 감도가 좋죠. 구멍지는 이 흘러가다가도 뒷줄을 잡으면 그 자리에 스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턱이나 또 직벽의 이 좁은 핀포인트를 정밀 타격할 때 사용하면 좋고, 기울지는 이 비스듬한 그 입사각 때문에 원줄이 굉장히 잘 내려가기 때문에 넓은 포인트 또 깊은 수심을 탐색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B지 전유동에 적합한 봉돌과 그 봉돌로 공략할 수 있는 수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적 봉돌은 B, 5 내지 7m 수심을 노릴 때 사용하면 좋고요. 적합 봉돌은 G2에서 2B까지, 그래서 3 내지 8m 수심을 공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봉돌은 무봉돌부터 3B까지이고, 그래서 1m 표층부터 10m 심층까지 다 노릴 수가 있습니다. B지 전유동이 유망한 낚시 상황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한 바다, 또 유속이 느린 홈통이나 여밭, 그리고 20m 이내의 큰 거리를 공략할 때입니다. 그리고 수심별 봉돌 세팅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3 내지 5m 수심에서는 G2 또는 G3 플러스 G4, 6 내지 8m 수심에서는 B 또는 B 플러스 G2, 9 내지 10m 수심에서는 B 플러스 B 또는 2B 플러스 G1. 전유동 채비는 수중지를 쓰지 않고 이 좁쌀 봉돌만 목줄에 물려서 이제 깔아앉히는데, 이걸 분납이라고 부르죠. 전유동 분납은 단일 봉돌보다 2단 분납이 좋습니다. 즉 B 봉돌 하나를 뭐 G2 플러스 G3 이렇게 이제 나눠서 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납을 해주면은 채비의 각도도 좀 더 자연스럽고 미끌림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때 큰 봉돌을 목줄의 위쪽에 달고 작은 봉돌을 목줄 아래쪽에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조류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들 때는 큰 봉돌을 밑에 다는 것이 더 좋은데,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빠르거나 또 파도가 높아서 미끼를 좀 더 빨리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봉돌을 분산하는 것보다 단일 봉돌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더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 분납, 4단 분납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봉돌을 너무 많이 달면은 채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산수 낚시 하면 안 됩니다. B봉돌 0.55g, 2B봉돌 0.75g, 3B봉돌 0.95g에 뭐 G2, G3, G4, G5 이런 봉돌 무게표 꺼내놓고 B봉돌에 G3를 달면은 2B봉돌 무게를 초과하니까 G4를 물려야 맞는다는 계산인데, 봉돌동에 G4가 없으니까 그럼 뭐 G5 달아야 되나? 이런 식의 산수낚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B봉돌 2개의 무게는 분명 2B봉돌보다 무겁죠. 하지만은 봉돌이 분산되면은 단일 봉돌보다 하강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2B봉돌 1개의 하강 속도나 B봉돌 2개의 하강 속도는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유동 낚시의 봉돌 매칭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더 무겁게 갈 것인가 더 가볍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리듬으로, 감으로 하는 거예요. 낚시를 내가 해 나가다가 B봉돌 하나를 달든 뭐 G2 봉돌 2개를 달든, 지금 내가 낚시를 해보면서 하강 속도나 또 잡어의 입질이나 미끌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봉돌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봉돌 무게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단 그 방향성만 잃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전유동 낚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G 전유동은 조금 깊은 수심, 조금 빠른 조류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겨울 원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이기도 하고, 내만에서도 뭐 장타 전유동이나 또 심층 전유동에 주로 사용하는 채비죠. EBG부터는 저는 구멍찌는 쓰지 않고 기울찌만 씁니다. 그리고 찌 사이즈도 이제 L이나 LL 사이즈로 원투력이나 이 조정력을 좀 높여줍니다. EBG 전유동에 적합한 봉돌과 적합 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최적 봉돌은 EB 8 내지 10m 수심을 노릴 때 사용하고요. 적합 봉돌은 B에서 4B까지, 그래서 6m부터 12m 수심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봉돌은 이제 무봉돌부터 최대 5B까지, 그래서 표층부터 최대 13m 수심까지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EBG 전유동이 유망한 낚시 상황은 조류가 앞으로 밀려드는 깊은 직벽, 또 조류가 횡으로 흐르는 중거리 포인트, 그리고 파도가 높은 여밭입니다. EBG 전유동부터는 B지에는 쓰지 않던 EB 봉돌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10m 이상의 깊은 수심을 노릴 때는 제 경우에는 EB 플러스 EB 또는 3B 플러스 EB를 이제 많이 물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 경우라고 이제 단서를 붙인 이유는 저는 남보다도 더 무거운 채비로 좀 빨리 가라앉아서 뒷줄을 팽팽하게 잡아가면서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전유동 견제 조법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견제를 적게 하고 흘려주는 그런 전유동 낚시를 선호하는 분이라면은 아래 소개하는 그 봉돌 세팅보다는 좀 더 가벼운 봉돌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EBG 전유동의 수심별 봉돌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6 내지 7m 수심에서는 B 또는 B 플러스 G3, 8 내지 9m 수심에서는 B 플러스 B 또는 EB 플러스 G2, 10 내지 11m 수심에서는 맞조류인 경우에는 EB 플러스 EB, 그리고 횡조류인 경우에는 3B 수중 G 플러스 B, 그리고 12 내지 13m 수심에서는 맞조류에서는 3B 플러스 3B, 그리고 횡조류에서는 4B 수중 G 플러스 B. 맞조류와 횡조류 또는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조류의 그 봉돌 세팅법이 다른 이유는, 조류는 대개 그 상층 조류가 그 심층 조류보다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겉조류를 탄 찌가 그 속조류를 탄 미끼보다 앞서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앞으로 밀려들 때는 이 무거운 봉돌을 아래쪽에 물려줘야 찌와 미끼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고, 반대로 조류가 그 옆으로 흐르거나 밖으로 흘러나갈 때는 무거운 봉돌을 위쪽에 달아줘야 이 찌보다 미끼가 앞서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미끼 선행을 만들 수가 있죠. 3BG 전유동은 급류대 낚시와 장타 낚시용입니다. 본류대나 조경지역의 전유동 낚시나 또는 그 일명 끄신바리라고 하는 그 초장타 전유동 낚시, 즉 멀리 던져서 바닥층을 이렇게 훑어오는 그런 낚시를 할 때 3BG 전유동을 사용합니다. 3BG는 줄 빠짐이 좋은 대구경 기울지를 사용하고, 사이즈는 라지 또는 투라지, 그리고 여부력이 많아서 봉돌을 밑에 많이 달 수 있는 그런 찌를 사용합니다. 3BG 전유동에 적합한 봉돌과 공략 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적 봉돌은 3B, 그래서 11 내지 13m 수심을 공략하기 좋고, 적합 봉돌은 2B부터 5B까지, 9m부터 14m 수심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가능 봉돌은 무봉돌부터 7B까지, 그래서 최대 18m 수심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류가 빠르면 이 공략 수심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3BG 전유동이 유망한 낚시 상황은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조경지대, 또 느린 본류대의 흘림낚시, 그리고 느린 조류의 초장타 전유동. 3BG 전유동의 수심별 봉돌 세팅은 9 내지 11m 수심에서는 B 플러스 2B 또는 2B 플러스 2B, 12 내지 14m 수심에서는 2B 플러스 3B 또는 4B 수중 G 플러스 B, 또 15 내지 18m 수심에서는 3B 플러스 3B 또는 5B 수중 G 플러스 B.
3B 이상의 무거운 4B나 5B 봉돌이 필요할 때는 봉돌 대신에 그 수중지나 수중 쿠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수중지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조류를 잘 타고 또 그 바닥 걸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바닥을 훑어오는 끝신발이 낚시를 할 때는 수중지만 달고 목줄에는 봉돌을 물리지 않는 무봉돌 채비를 사용하면 미끌림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와 파도가 강한 곳에서는 그 목줄에도 봉돌을 물려줘야 그 미끼의 이제 나부낌을 잡아서 감성돔의 빠른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유동 채비의 봉돌 매칭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유동 낚시의 봉돌 플레이는 정해진 답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찌와 원줄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찌와 원줄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봉돌을 물려도 침강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설령 똑같은 찌, 똑같은 줄, 똑같은 봉돌을 똑같은 위치에 물려도 뒷줄을 주는 타이밍과 뒷줄을 잡는 강도가 달라지면 또 이 미끼의 하강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전유동 낚시가 너무 막막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 전유동 봉돌 매칭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린 겁니다.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찌, 여러분의 줄, 여러분의 채비를 가지고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파이팅!